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장렬의 테크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이 사탕을 먹다가 잘 안 생겨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듣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백했는데 주시장이 완전히 크럼블링 됐는데 아직 비관할 건 아닌데 또 완벽하게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클로징 벨 할 때 했지만 목표 주가하고 붙었을 때 절대란 말은 안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올라가는 게 너무 취해서 그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인지라 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경우 많은 경우인데, 이런 중간중간에 아무리 대세 상승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제 구독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4%가 기준이고 10%가 뭐 한두 사이의 기준이에요. 한두 사이에 오늘 한 6% 빠졌으니까 앞으로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4%가 더 빠지면은 그는 리스크 얼러트입니다. 맞아요. 리스크 얼러트예요. 리스크 얼러트라는 게 뭐냐?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매크로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걸 몰랐던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목표 주가 상향이 돈의 힘에 의해서 좀 치켜 올라가는 그런 들뜬 기분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뭐 엔화가 강세가 되는 그 국채 그쪽에 그거는 조금 덜 관심이 있거나 저도 잘 그렇게 많이 신경 못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삼성전자 파업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또 해결만 되면 또 반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어저께 장에서 삼성전자의 극변이 봤던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장의 낙방만 가지고 비관할 건 없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하나만 딱 집으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에요. 금리죠. 결국 금리가 흔들리는 게 뭐냐? 업사이드가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PER이 8배, 10배 가려고 한 게 7, 8배 있을 수 있는 거고, 15배, 20배, 또 20배, 25배 가려는 것이 그보다 한 20%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 다운돼서 한 1, 2개월 쉴 수도 있어요. 1, 2개월 쉰다고 대세가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그걸 방어하는 건 뭐냐? 현금하고 그 이제 믹스를 정확히 갖고 있어요. 다시 올라간다 보면은 다시 올라갈 때 대세를 끌 수 있는 그런 주식 기준으로 이게 빠질 때라도 갈아타거나 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박병찬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막판에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뒤에 거 잠깐 들었는데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가냐? 다시 올라갈 때 삼성하이닉스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장 없어요. 예. 다시 올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다른 게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만만히 가는 거는 그 매크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애매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다 올라가고 나서 갈 데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뛰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죠. 근데 매크로가 만약에 흔들리잖아요. 아까 그 국채 수익이 올라가고 금리 진짜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망가진 상태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덜 빠지면서 다른 거는 아작이 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만 도와주면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라지캡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포지션을 하는 게 맞아요. 설사 이것이 약간 조종의 한 달이 되든 이렇게 된다선 치더라도 대세 주식으로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진짜 매크로가 진짜 이슈가 돼갖고 이게 한 15% 20% 빠지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결국은 라지캡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참 말을 많이 하면 또 목이 아팠는데 그래서 천천히 할 수는 없고, 일단 그 아까 그 처음 시작은 그 매크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그 KB증권에서 한 거 아까 11,000 불렀다 했잖아요. 11,000인가 만인가? 그거 부른 건 요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올해 630조 영업이 내년에 900조. 그렇죠? 예. 이게 뭐냐? 삼성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이 정확히 삼성이 한 370조, 반도체 하이닉스가 260조, 거꾸로 360, 270,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630조고 내년에 거기서 35% 성장. 이렇게 되면은 요걸 다 갖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만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70, 260 내년에 뭐 906조면은 반도체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가 500조, 하이닉스가 400조 뭐 이런 식이겠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렇게 돼서 35% 성장한다? 그럼 당연히 천 되는 거죠. 만 되는 거죠. 만 돼봤자 11배 안 돼요. 피야. 근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죠? 매크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매크로가 미국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45, 4.5인데 이게 4.7? 5.0 되면은 4.7이 되면은 1 나누기 4.7 역전하면은 PER이 21고요. 21배? 미국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5가 가까이 되면 계산적으로는 1 나누기 20 하면 PER이 어떻게 되죠? 5.0 20이야. 그러니까 지금 PER이 21배, 22배니까 만약에 4.7 이렇게 넘어가면은 S&P는 빠져야 돼요. 한 10% 이상 빠져야 된다고. 그게 과거 패턴이에요. 물론 과거처럼 이게 그 국채 수익의 국채 일드의 역으로 해가지고 PER을 계산하는 건 과거의 역사상 그랬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뭐 AI가 되고 그다음에 배당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기업의 풍토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PER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일드 갖고만 역사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흐름 자체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4, 4.5 하는 거예요. 4.4, 4.5, 4.1 이렇게 올라가면은 PER이 22다, 21, 20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덜 내려갈 수 있어도 우리가 목표하는 PER 10배, 11배 가지고 9,000만 가는 그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중간중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넘버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합해서 6배에서 넘고 하이닉스 내년에 900조 가까이 된다는 그 스토리가 있다면 다른 섹터, 삼성 하이닉스 아닌 섹터들이 이익이 금리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도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의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덜 받죠. 왜? 삼성 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의 상당수는 B2B로 판매되잖아요. 데이터 센터. 물론 컨슈머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지는 것도 덜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단기는 영향을 받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을 부를 수 있고 하지만 미국이 국채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섹터가 더 많이 망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클로징만 얘기했으니까 그건 설 필요 없고 그러면 이게 5% 10% 조정받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 5%는 제가 한 거는 딥이다. 딥이니까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막 6% 10% 빠진 것 같다? 그러면 딥하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 나눠서 사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서두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붕괴된다는 시나리오. 우리가 버블 얘기하는데 이 친구도 여기 이은택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붕괴 시나리오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붕괴는 5% 10% 조정받는 게 붕괴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명시하는지 모르지만 10% 20%까지 장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8천 갔으면 8, 2, 16 하면 어떻게 되죠? 8, 2, 16 하면 6,400. 그쵸? 6,400이나 6,000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봐는 것이 붕괴가 돼야 돼. 그러려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금리 급등, 이건 지금 약간의 그 국채 수익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국채 발행을 엄청 해가지고 국채 수익 높아져갖고 국채 높아지는 건 PER이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니까 금리 인상을 바로 안 하더라도 국채 수익률 때문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금리 급등에 따른 모든 섹터 영향을 골고루는 아니고 차별 있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10%가 아니고 20%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에서 더 빠지냐는 것은 이거는 조종이에요. 그래서 4에서 10% 사이에서는 분할인데 분할이 틀렸다. 그럼 8%, 9%, 10% 넘어가면은 그때는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시장에서 빠져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조짐은 금리 급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금리 급등 첫 번째 그게 눈에 보이니까 반대는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완전 반대죠. 금리 급등이 아니라 경기가 붕괴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사람이 계속 많이 잘린다든지 아니 소비가 확 줄어. 지금은 반대죠. 보이지 않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해지면은 뭐 명확히 시그널이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도 영향을 받죠. 하지만 여러 섹터 중에서 얘네가 가장 덜 받는다고 보는 거죠. 가장 덜 받는 건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디펜시브 스타 방어주가 가죠.
뭐 SKT나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그 국내 내수주라든지 먹고 입는 거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방어되면서 가겠죠. 아니면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만약에 유가의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GS 같이 이런 주식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스토리가 확실한 거 이런 거 가는 거예요. 방어조하고 그런 주식.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죠. 주가가 주식시장 갑자기 5% 7%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비관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건가라고 와치할 필요가 있어요. 키가 뭐다? 신년물 국채다. 그리고 그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관이 되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런 얘기 되면 금리가 실제 올려지기 전까지 영향을 받고 금리를 실제 올리면은 이벤트 소멸이지. 근데 지금 이번 2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 상간에 2.76% 그러니까 일주일 5일 사이에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붕괴는 아닌데 와치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고, 아까 나올 때 반도체가 펀더멘털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리포트 나온 게 하나 있어.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하나증권의 김놓고 팀장님, 이사님, 그분이 나와서 리포트 쓴 건데 제목이 좋아서 아침에 잘 봤어요.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제가 그분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제가 요거 평가하면서 구독자들한테는 이걸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남의 리포트를 그대로 보내드리진 않고요. 당연히 이렇게는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죠. 일단 제목이 매기남의 등장. 매기남 왜 매기남인가 했는데 이어보니까 알겠죠. HBM이 아니고 로우 파워 DDR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예상보다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세다. 그 다음에 이 LPDDR의 핵심은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큰 손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LPDDR을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그게 매기남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 섹터니까 삼성 하이닉스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소부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파운드리 투자가 증가돼서 그 수혜가 갖는다. 소부장 얘기도 합니다. 소부장 주식도 목표 주가 도달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주식을 상향 조정했다. 관심이 두 가지니까 삼성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은 393조. 와, 이게 상당히 큰 거죠. 높은 거잖아요. 하이닉스 270조, 합하면 어떻게 돼요? 660조. 아까 KB에서 말한 630보다 더 높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센 거예요. 393조 특히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내일 530조. 하이닉스 또 100조가 늘어요. 이거는 130조 늘고 372조. 합하면 얼마 됩니까? 이게 1000조네. 660조, 1000조. 아까 뭐라 그랬지? 요거. 이거 KBS 한 630조, 900조보다 900조보다 이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숫자가 더 높죠. 그렇죠. 하나증권에서는 아직 뭐 많이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도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은 목표 주가 더 높였어요. 43만 원, 275만 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용 자체는 아주 새로운 건 없어요. 아주 새로운 게 없다는 게 저같이 이쪽에 그 물을 많이 먹은 사람한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데 뭐 아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정리를 못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리마인드를 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서머라이즈가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잘 정리된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핵심은 여기 스몰캡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뒤에 보여드릴게요. PSK라는 PSK 홀딩스를 목표주가 올렸는데 그 소부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그 PSK 홀딩스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퀄리티도 있고요. 밸류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다른 주식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보다 밸류 제시 상대적으로 덜 비싸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목표 주가 높인 거는 이익 전망보다는 멀티플 자체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밀려서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단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익 전망을 바탕에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늘 둘 다 빠졌습니다만 다 빠졌는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꼭 사야 된다 하면은 소부장보다는 같이 빠진 게 이게 아니고
이익 전망보다 멀티플한 것보다는 이익 전망에 기반한 주식을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엇을 선호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드리죠. 이렇게 한 거는 요거는 내가 공감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목표 주가가 아니고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토한다는 거는 목표 주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요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파일을 여러 가지 넣어서 죄송합니다. 응? 디테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파일이 너무 많아갖고. 네, 여기 있네. 여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몰캡부터 말하면 여기에 PSK와 PSK 홀딩스를 높였어요. PSK는 전공정, PSK 홀딩스는 후공정, 코어스 캐파, 전공정은 파운드리 정승설, PSK 홀딩스는 H집에 이거 관련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PSK가 뭐 EPS 있고 한데 이 목표 배수를 높였어요. 27배. 그리고 이거는 29배 PSK 홀딩스. 후공정에 좀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후공정 주식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29배, 거의 30배. 이렇게 해서 16만 4천 원, 12만 8천 원 했어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업사이드가 16%,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업데이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내용 필요 없고 내용이 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끝자락에 부르는 거는 안 따라갑니다. 위험해요. 단기적으로. 오늘 빠졌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업사이드가 충분치 않고 그 이익 전망에 근거된 것보다는 이거는 뭐죠? 멀티플 레벨업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그건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부른 거죠.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지만 그게 다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 했을 때는 그 순간에는 오늘 같은 날은 안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해제라는 게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 PSK는 업사이드가 어저께 올리고 16%잖아요. 16%. 오늘 7.6% 빠졌네. 뒤에서는 빠졌는데 그래 한 5% 빠졌다 합시다. 이 오늘 빠지니까 이제 20% 업사이드로 바뀌는 거죠. 더 빠지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계기예요. PSK 홀딩스. 이건 좀 더 빠졌네. 12%.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업사이드가 26%인데 이제 빠지니까 30%. 이제는 이 정도 빠지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 근데 이게 일봉으로 해서 이렇게 왔고 주봉으로 이렇게 온 상태고 PSK 홀딩스, PSK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왔고 이 정도 왔고 이 정도 하니까 이격이 벌어져서 좁혀지면은 다시 비울 수 있죠. 회사가 펀더멘털 이상한 게 아니니까. 빠지기 전에 밸류에이션이 오늘 빠졌었는데 빠지기 전에 밸류에이션이 28배, 20.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20 몇 배. 지금은 벌써 내년 걸 땡기니까. 이거 오늘 빠져서 20배 밑으로 갔을 텐데 20배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업사이드가 충분치 않고 마진이 충분치 않으면 그때 나온 리포트에서는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좀 숨고르기 하고 보라 이거죠. PSK 홀딩스 아까 13만 2천 원 나왔지만 여기 나왔지만 그전에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한 10만 원 초반이니까 지금 11만 원이니까 오늘 다른 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평균 정도의 PSK는 다시 내려온 거고 PSK 홀딩스는 12만 원인데 이분이 아까 그 한국경제에서는 이게 17만 6천 원 맞나? 하여튼 그 정도 부른 거잖아요. 맞죠? 16만 6, 16만 4천 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여기 숫자가 다르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PER이 이것도 20배 넘어가려다가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다 20배가 항상 고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익 전망을 기초한 게 아니면 조금 그때는 이미 늦었거나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반도체 들어가서 파운드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리포트가 잘 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베라루빈 하는데 베라루빈 출하가 올해 하반기부터요. 그래서 상반기 때 베라는 CPU, 루빈은 GPU. 이것을 삼성전자가 HBM4, 하이닉스가 HBM4 이거가 생산이 되는데 퀄리피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콜이 하이닉스 삼성은 됐고 하이닉스는 안 됐죠 정확히. 하지만 트라이얼 프로덕션 시생산을 얼마만큼 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HBM3E 옛날 버전이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실적에 보탬이 안 돼요. HBM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D램 매출의 비중이 얼마 되시지 아세요? 10% 초반밖에 안 돼요. 다른 게 난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HBM 관심이 좀 없어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베라 루빈에서 루빈 GPU 옆에 붙는 HBM4가 됐든 HBM3E가 됐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GPU, HBM 말고 밑에 있는 CPU가 베라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블랙웰 할 때는 그레이스가 CPU고 블랙웰이 GPU고 작년까지 쓰는 게 GB 할 때 그레이스는 CPU, 그 그레이스가 베라 루빈의 베라 CPU로 바뀐 거고 블랙웰이 루빈 GPU 바뀌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CPU에 해당되는 옆에 있는 메모리 그게 로우 파워 D램의 수요가 엄청 많아진다. 이게 KB 캐시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베라에는 CPU에는 로우 파워 D램 5X 5 최대 1.5 테라바이트가 되는데 그전 버전 그 블랙웰 GPU하고 짝꿍이 되는 그레이스 CPU 하고 블랙웰의 GPU가 있고 밑에 CPU가 있는 그레이스가 있는데 그레이스가 베라가 되면서 그레이스일 때 메모리가 LPDDR이 480GB인데 무려 3배 정도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게 하반기부터 이 베라 루빈 CPU, GPU 합한 게 짬뽕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본격화되는 추라가.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그 LPDDR 수요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미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에도 그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3분기 들어가면 이제 많이 생산되니까 3분기, 4분기 들어갈 때는 LPDDR5, 4 베라 루빈에서의 베라 CPU하고 들어가는 그 KB 캐시형 이 LPDDR 수요의 각도는 1분기, 2분기 팍 올라가다가 3분기, 4분기는 조금 이게 절대가 떨어진다 아니고 그로스 레이트가 좀 둔화되겠죠. 그 그로스 레이트가 둔화되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도 둔화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1분기 때에서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뭐 원래 60, 70 하다가 결국 나온 게 90%, 100% 이렇게 하고 2분기 전망도 원래 30, 40%, 40, 50% 정도였는데 지금 어저께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고 뭐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너무 좋아서 상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온 게 2분기 반도체 가격이 원래 40% 뭐 50%, 30%, 40%요 정도. 앞에 나온 30, 40%는 D램 얘기입니다. 이런 LPDDR하고 HBM 짬뽕한 거 30, 40%.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40% 정도 이거는 40, 50%는 그런 낸드 D램이에요. 낸드 D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근데 앞에 있는 30, 40% D램 가격이 지금 2분기가 아직 안 지나고 있지만은 2분기가 누구는 한 55%, 누구는 6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베라 루빈 CPU, GPU 짬뽕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베라 루빈에 들어간 D램, HBM HBM은 루빈하고 붙고 CPU하고 붙는 거는 우리 LPDDR이 짝꿍돼서 슈치먼트가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분기도 이랬었고. 그래서 1분기 가격이 90%, 100% 하고 2분기에도 원래 30, 40% 왔는데 실제 발표될 때 하더라도 4월 달에 지금 보니 한 보름 지났잖아요. 이 꼬라지를 보니까 한 50%, 60%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데모를 하더라도 파업을 하더라도 아주 장기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상쇄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콜이 어저께 한국에 있는 국내 증권사도 코멘트가 나왔고 외국계 증권사도 그런 코멘트가 나왔던 거죠. 그게 마침 어저께 무슨 타입이 될 것도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 삼성이 뒤쳐져 있었는데 캐치업 만회하는 랠리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거의 20만 아침에 초반에 30만 원 가까이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반대 상황인데 근데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AI 발 로우 파워 DDR 수요 증대가 예상보다 더 강한 가격 상승을 한다. 이런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얘기 뭐냐면은 아까 하나의 그 GPU 옆에 HBM 8개 있고 CPU 옆에 지금 LPDDR이 아까 1.5 테라바이트까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칩, 하나의 AI 가속기 GPU, CPU 세트고 항상 이렇게 렉 큰 거 2m짜리하고 50m 거기에는 몇 개 들어간다고 GPU가 72개, NVL 링크라는 거, NVL 이게 엔비디아하고 링크하는 거 몇 개, 이 72개가 GPU 72개예요. 근데 옛날에 그레이스 블랙에서 블랙웰 GPU가 72개고 GPU 두 개를 누가 서포트하느냐? CPU 한 개가 서포트해요.
그래서 여기에 CPU는 몇 개 들어간다? 36개 들어가는 거지. GPU 72개, CPU 36개. 그 렉. 렉은 몇 개라 했죠? 아까 36개니까 36개 곱하기 아까 얘기한 거. 요 메모리. 요거 460 80기가바이트의 D램이 일반적으로 붙는데 요거 하나 옆에다가 그것이 몇 개? 36개하고 짝꿍 이루니까 계산하면 17테라바이트였는데 이번에 그레이스 블랙이 아니고 베라 루비 내면서 똑같이 72개의 GPU하고 CPU 36개가 되는데 아까 요거에서 1.5테라바이트니까 1.5 곱하기 36개 하면 54테라바이트 똑같은 얘기예요. 3배 정도의 메모리 커진다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썼는데 어쨌든 베라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LPDDR이 3배 규모가 커지고 그게 3분기부터 본격 후출화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D램 가격은 1분기도 셌고 2분기도 예상보다 더 세다. 이거를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주 새로운 거 아니라 했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저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최근에 알았겠지만 아니면 연초부터 들은 분.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냥 알고 있다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야. 이거 봐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지 않아. 절대 이것 때문에 오늘 사지 않아요. 목표 주가가 분자 같은데 오늘 같은 데 사지 않아요. 33만 원, 35만 원 가는데 주가가 29만 원 다 붙었는데 10% 20% 물론 40만 원, 50만 원도 있지만 이미 내 포트에 50%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에 40% 들어왔는데 뭘 더 사. 흥분하고 있고 매크로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아닌데 새로 들어온 계좌에 돈을 사더라도 주가가 빠지듯 삽니다. 오늘 빠졌으면 월요일도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정리가 잘 되면 내가 이해했잖아요. 내가 범인이잖아요. 범인이 이해했잖아요. 아, 딴 사람들이 벌써 이해했구나. 그러면 그날 내가 이해했구나는 걸 해야지 그거 발동해서 하면 안 된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요건 계산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1년에 뭐 GPU를 몇 개 생산하고 그러면 베라 루빈이 그 전에 블랙도 있으니까 40%면 몇 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GPU, CPU 계산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여러 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 LPDDR 공급 물량이 있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거 그거 다 그 물량 중에서 약 35%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하려고 하는 LPDDR 공급 물량의 3분의 1 이상이 엔비디아의 제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게 LPDDR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쇼티지다. 많이 만들어 이 얘기예요. 그만하고 그다음 파운드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게 삼성전자가요. 우리 구독자 말씀드렸지만 그 인텔이 이번에 애플한테 공급한다는 그거는 하이엔드가 아니고 로우엔드 파워 매니지먼트 IC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텔이 아직 그 미세 공정에서의 수율이 50% 정도인 것 같다고 외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TSMC는 70% 후반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삼성이 이제 60%뭐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수율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어쨌든 삼성도 TSMC도 투자를 계속하고 삼성도 투자하는데 삼성은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지금 많이 투자하는 게 뭐죠? 테일러 팹이에요. 테일러 팹 미국 공장. 삼성이 수율이 좋아져서 파운드리 기대가 있긴 한데 이건 아셔야 돼요. 테일러 팹이 초반에 수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흑자되는 게 올해 3분기, 4분기 바로 응익이 된다고 일부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속도는 좀 아주 빠르지 않다. 이런 얘기 막 드리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TSMC가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텔도 뒤적거리고 삼성도 가고 하는데 삼성은 수율이 나아지고 있다? 오케이. 그런 게 컨센서스고 하지만 테일러 팹에는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마진에는 부담이 된다. 이게 또 팩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큰 빅 커스터머한테 파운드리 받기로 한 것 회사가 콜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콜컴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콜컴은 결국은 TSMC 가는 것 같고 AMD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콜컴은 아니더라도 AMD에도 잡으면 그나마 괜찮다.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프로그레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목 좀 하고 할게요. 그래서 TSMC가 삼성이건 인텔이고 하면은 파운드리 관련되는 수혜 종목이 있다. 찾아보시면 여기 리포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이거 얘기했죠. 아까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 메라 루빈의 스펙 이런 건 나중에 리포트 통해서 보시면 되고 PSK 어닝에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전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좀 이제 요런 건이 있어요. 목표 주가 150만 원 부를 수도 있죠. 140만 원 부를 수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부른 거 길게 얘기 안 하고 예, 볼게요. 삼성전기 리포트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150만 원 SK 플러스인데 제목은 잘 적었어요. 저 이런 거 좋아요. 5년 전보다 더 강한 사이클. 그래.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임프레시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의 멀티플을 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제가 조심해져. 물론 이유가 있죠. CPU 때문에 기판이 확보하는데 달아올랐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뭐 MLCC 가격도 이번 달 6월 달부터 가격이 20% 오른다고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다 좋아. 근데 이 리포트가 5월 4일 나오고 어저께 다시 나온 거거든요. 5월 4일 나오고. 그럼 이주 사이에 이런 거 새롭게 알아서 더 넣을 수도. 근데 일단 바빴는지 이 전망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죠. 1조 5천 3조. 이게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 1조 5천 2조 3천 3조. 영업이익입니다. 26, 27, 28. 그런데 이게 일주 전입니다. 5월 4일 날. 이번에 나온 것도 1조 5천 6백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목표 주가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10일 만에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이익 전망은 못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어거지라도 만들어주는 게 좋아. 나 참하나? 저는 이런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스타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저는 못 떴다가요.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못 떴다가요. 삼성전기 보시면 오늘 뭐 장이 빠져서 이것도 안 빠질 수 없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아까 얼마까지 갔어? 110만 원 갔었죠. 110만 원 갔었죠. 근데 이격도 오늘 조정받기 전에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이 리포트 보고 바로 사는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근데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어요. KB. KB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목표 주가는 비슷해요. 140만 원인데 이분이 140만 원은 제가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 전제를 믿으면. 볼까요? 일주일 전에 1조 7천억, 2조 9,800, 3조, 4조 1,600억. 일주 뒤에 1조 7천억, 3조이 똑같네. 올해랑 내년이랑. 그런데 28년이 4조 7천억. 상당히 다른 숫자가 나왔죠. 일주일 만에 28년 수치가 14% 늘었다. 뭐가 됐던 간에 이 포캐스트가 의미가 있으면 주가는 14% 업사이드는 하는 거 당연하죠. 일주일 사이에 이 포캐스트가 비록 2년 뒤라도 땡길 수 있다고 하고 이 2년 뒤의 넘버에 대해서 비저빌리티가 있다 하면은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갈 명분은 정당성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 리포트보다는 SK 리포트보다는 이 리포트의 그 논리적인 흐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든 아니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도 이걸 추적한 사람들은 이거는 약간 내러티브. 물론 5년 전보다 얼마나 강했는지 5년 전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맞을 수 있죠. 근데 넘버로 반영을 안 시킨 거고 이분은 잘 모르지만 이게 맞다는 전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맞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다. 뭐 기판도 못 판다. 이건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마진이 24%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10%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기의 평균 마진이 올해 12%, 13%. 이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올해 숫자는 막 큰 차 없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되는데 28년도 24%. 이게 가능한가? 보니 과거에도 미친 듯이 날 때는 MLCC가 30% 넘을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도 커지겠죠. 이게 일주일 상간에 이게 20몇 프로 마진이 24%냐. 더 중요한 건 이 목표 주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28년도 말고 29년도, 30년 이게 DCF라 해서 디스카운트 캐시 플러스 연도별로 이렇게 지켜가지고 그걸 할인해서 그렇게 목표 주가를 하거든요. 28년 말고 여기 안 보여졌습니다만 29년, 30년 이렇게 해서 한 숫자 보면은
거의 30% 마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구 성장률을 3.6% 잡고 28년도 영업 24%에서 그 다음에는 30%까지 하니 딴 증권사 목표가 넘으니까 이 목표 주가가 당연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24년도 이 넘버 계속 마진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컨센서스보다 높은 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연구 과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터미널 그로스 연구 성장, 무슨 연구인데 경구를 했네. 연구 성장률은 어느 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밸류에이션 할 때 주는 숫자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아세요. 성수된 사업은 2% 이상 못 줍니다. 1, 2%. 성수된 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 우량 기업 있죠. 성수되지 않았어. 성장을 아직도 계속 꾸준히 하죠. 그때는 2% 정도 돼.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이른바 AI죠. 이 3% 이상 주는 데가 있어요. 3.6% 주니까 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 3% 중반까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0.6%, 5%, 1%는 변해돼요. 이 터미널 밸류라는 그 그로스에 따라서 목표 주가 배수, 시가총액에 대한 배수가 한 60%가 이거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커요. 그래서 통상 이거 약간 변화시키면 목표 주가가 확 바뀝니다. 여기 3.6%가 아니고 3%가 되고 24%가 아니고 20%만 되더라도 이 목표 주가는 130만 원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저는 아침에 보면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미 갖고 계신 분들 70만 원 사신 분들 럭키해서 110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신 분들이 언제 판단할 것이냐,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것은 주위에서 야 삼성전자도 해면에 삼성전기가 가는 거지, LG전자하고 쌍두마차 이렇게 보면 돈의 수급이 있으면 빨리 팔 필요도 없어요. 140만 원, 1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여기 붙들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리포트를 보고 할 때 이거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10만 원에서 150만 원 된다고 이걸 믿고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하나 얘기했으니까 오늘 다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다 못했는데 또 말씀드리게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말게요. 예전에 제가 광통신 얘기하다가 설명을 이렇게 막 들었는데 렉 설명하고 기억나세요? 광케이블 요거 이게 트랜시버의 구조, 그다음에 송신부 수신부가 이거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시 한번 광에 대해서 얘기가 리포트 다시 나오기 때문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요즘 리포트 많이 나오죠? 어디 들어 있고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져 있고. 근데 이게 혼자서 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다가도 몰다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CPU가 들어가면은 이거 속도가 어떻게 변하면서 어떤 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한 공부할 필요 있어서 저는 이거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주말에 방송을 이제 에듀케이션용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점심 전으로 보실 텐데 그 영상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려도 그 기본적인 자료하고 그거를 한 번, 두 번 천천히 보시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광이 무슨 이슈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놓고, 저번에 초반에 구독하신 분들은 한 달 전에 이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부족하거나 서머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목이 아파서 내일은 제가 그 건강검진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토요일 오전에 일찍 하는데 이게 혹시 뭐 좀 그러면 늦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월요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오늘 마치고요.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낙관하지는 마세요. 근데 비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요거는 구독자님한테 올려드리긴 할 텐데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뭐 간단히 그래도 방송 보신 분이니까 이게 뭐냐면 받은 거예요. 다른 분 받았을 겁니다. 미국이 재무부가 30년물 국채를 5% 쿠폰으로 발행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5% 쿠폰. 이게 뭐냐? 이게 의미가 커요. 이 미국 정부가 앞으로 30년간 빌리는 돈의 비용을 확정적으로 5%를 주는 겁니다. 금리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5%까지 줘야 되나요? 보통 무위험
금리라고 하면은 국채에서 4% 이내였잖아요. 근데 30년짜리를 5%를 확정적으로 주기로 그 국채를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예. 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5% 준다. 그러면 다른 자산, 다른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는 이런 신호는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이게 정부가 틀어막아야 돼요. 정부가 그 틀어막거나 다른 이게 감세를 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뭐 장기채하고 단기채하고 어떻게 믹스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가 과제예요. 새로운 이게 연준은 아니지만 재무부하고 이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재무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준의 조력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규칙가 주목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잠재적으로 악재가 된 거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비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중심으로 펀더멘털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계속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억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이온 위크니스가 되는데 그 바이온 위크니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 컨센서스보다 어떻게 20% 이상 괴리가 벌어졌을 때는 장기적인 면에서 기회다.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까지는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 와서 이런 핑계로 왔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면은 다음 주부터 더 빠지면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빠진 거로 끝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판단입니다. 펀더멘털 관계없더라도 이럴 수 있어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